우리는 잠을 자면서 무의식 세계를 여행한다. 무의식 세계는 육체가 잠든 사이 꿈의 상징으로 나타난다. 사람들은 매일 밤 무의식 세계에 접속을 하지만 의식으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빙산의 일각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꾸는 꿈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꿈이 상징하는 의미를 잘 모른다. 그래서 그냥 잊히기도 하고 때론 꿈의 내용이 너무 황당해서 우리의 의식으로는 도저히 이해 불가이기도 하다. 꿈에는 자신을 둘러싼 에너지체에 대한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 우리는 이 꿈을 통해서 다차원 의식에 접근할 수 있다. 먼저 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다차원적인 몸을 알고 전체 의식의 변화와 더불어 더 큰 세계로 확장된 무의식적 자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인간의 다차원적 몸은 육체를 감싸고 있는 아스트랄체가 있고 아스트랄체를 감싸고 있는 멘탈체가 있다. 멘탈체, 아스트랄체, 육체 순으로 점점 밀도가 거칠어지고 육체는 가장 조악한 밀도라고 표현을 한다. 마치 겹겹이 둘러싼 양파처럼 혹은 겹겹이 낀 장갑처럼 맨 상위 차원은 하위 차원을 감싸고 있다. 자신을 둘러싼 에너지체가 물질화된 것이 바로 육체이다. 멘탈체는 하늘 영역인 영의 바다와 연결이 되어 있고 육체는 땅의 영역인 지구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멘탈체는 육체의 상단전과 연결되어 있고 아스트랄체는 중단전, 육체는 하단전과 연결되어 있다. 즉 멘탈체는 머리, 아스트랄체는 가슴, 육체는 배와 상응한다. 멘탈체와 아스트랄체는 가슴 윗부분과 상응하기 때문에 죽은 영들을 보는 사람들은 귀신이 다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아스트랄체는 멘탈체와 육체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한다. 또한 영을 보는 사람들은 아스트랄 눈으로 영을 보는 것이다. 멘탈체는 정신, 아스트랄체는 감정과 연결되어 있다. 꿈은 나를 둘러싼 다차원 영역으로의 여행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스트랄체와 멘탈체의 정보이기도 하다. 인간의 집단 무의식과 개개인의 무의식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곧 지구라는 몸과 인간의 몸이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과 유사하다. 따라서 큰 흐름 속에 작은 흐름이 담겨 있듯 지구의 변화는 자신의 변화와 함께 맞물려 돌아간다. 우리 몸이 하나의 유기체인 것처럼 지구 또한 살아있는 하나의 유기체이다. 더 나아가 이 우주 자체가 하나의 유기체, 하나의 생명력을 기반으로 운행되고 있다. 지구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지구 몸을 이루고 있는 자연과 우리 인간은 지구를 구성하는 하나의 세포와 같으며 지구와 함께 진화, 발전해 가고 있다. 육체는 밀도를 낮춘 영혼의 결과물이다. 육체 안에 영혼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차원 몸이 물질로 표현된 것이 육체이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 흐름이 원인이라면 물질화되어 나타난 흐름은 결과이다. 육체 의식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사건의 원인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세상을 유지하는 힘은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으로 움직인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다차원적인 자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꿈은 많은 힌트를 보여준다. 에너지 정화작용과 자연치유. 지구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후변화가 생긴다. 기후변화는 지구의 정화작용 중 하나이기도 하다. 지구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몸 또한 수많은 정화작용을 거친다. 지구가 자신을 치유하고 정화하기 위해 지각운동 및 기후변화 등으로 표현을 하는 것처럼 우리 몸 또한 육체적, 감정적, 정신적으로 표현을 하고 스스로 정화 및 치유를 하고 있다. 불완전을 완전으로 돌려 생을 이어가고자 하는 속성이 스스로를 정화하고 치유하게 만든다.
육체의 질병은 최후에 일어나는 물질적인 나타남이다. 병은 육체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우리의 다쳐온 몸에서부터 병이 들어 치유되지 못하면 육체적인 병으로 발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쳐온 몸의 치유가 중요하다. 다쳐온 에너지 상태를 점검하고 원인을 깨달으면 자연적인 치유가 이루어진다. 다차원적 몸의 치유는 우리가 자는 동안 이루어진다. 우리의 육체는 생각에 따라 움직인다. 이것은 우리의 의식이 육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다. 질병을 만드는 것도 자신이고 질병을 치유하는 것도 자신이다. 제대로 된 길을 가지 않고 역행을 하면 기운이 왜곡된다. 왜곡된 기운을 바로잡고 에너지 상태에서 치유를 하게 되면 질병은 물질화되지 않는다. 물질로 현현되지 않고 에너지 상태에서 소멸되는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 차원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뭉쳐진 에너지는 점점 에너지 준위를 낮추면서 결국에는 질병으로 나타나게 된다. 질병은 에너지 불균형을 나타내주는 결과물이다. 에너지 상태에서 균형을 찾으면 몸의 질병은 나타나지 않는다. 질병으로 발병하기 전에 에너지 상태에서 원인을 바로잡아 돌려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병이 오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우리 몸은 스스로 정화하는 기능이 있고 스스로 자연 치유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과 적당한 음식, 적당한 휴식을 취할 때 자연 치유 과정을 거친다. 꿈에서 나타나는 정보는 에너지 차원에서 스스로 정화하는 모습을 나타내준다. 우리는 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다차원 몸이 스스로 정화하는 자연 치유 과정과 다차원 에너지에 들어오는 정보들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다. 즉, 다차원 몸에 들어오고 나가는 정보를 꿈이라는 상징 체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뜻이다. 꿈은 나를 이해하는 도구. 꿈은 다차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이다. 지구는 마치 알에서 깨어나고 있는 새처럼 새로운 변화의 순간에 있다. 지구의 구성원인 자연과 더불어 인간도 함께 변화하고 있다. 그것은 다차원 포털이 열리는 것으로 마치 보이지 않을 만큼의 커다란 문이 열리는 것에 비유할 수가 있다. 우리의 몸은 변화하는 지구의 파장에 맞추어 세포 수준부터, 아니 더 나아가 DNA, 더 깊이 들어가 나노 입자 수준에서부터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변화는 진행되고 있으나 육체의식으로는 변화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 급변하는 기후와 이상한 현상들, 그리고 다이나믹한 세계 정세와 더불어 자신의 관념이나 사고방식 등의 변화를 통해 무언가 새롭게 변하고 있다고만 의식할 뿐이다.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자신을 느끼며 밖으로 향해 있던 눈을 안으로 돌리게 된다. 자아의 안은 밖의 세상보다 훨씬 크고 다양하다. 우리의 겉모습은 작은 자아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내적 모습은 큰 에너지체로 둘러쳐져 있다. 에너지체가 겹겹이 둘러쳐져 있고 서로의 의식은 간선무늬 형태처럼 겹쳐져 있다. 우리의 에너지 자아도 내부 중심의 다른 시간대, 다른 차원으로 여행할 수 있는 열쇠가 있다. 여성적인 자아와 남성적인 자아가 균형을 맞추어 제로 상태에 도달할 때 에너지 균형을 맞출 수 있다.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시간이 멈추어야 한다. 과거, 현재, 미래는 직선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호흡을 천천히, 더 천천히 내려가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에서 육체의식이 잠들었을 때 영혼의 자아는 활동하기 시작한다. 꿈속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오간다. 과거, 현재, 미래는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존재한다. 나라는 몸의 왼쪽 끝에 있는 하나의 작은 세포가 몸의 오른쪽 끝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내 의식이 내 몸 전체를 인지할 때는 왼쪽 끝과 오른쪽 끝에 있는 세포는 동시적이다. 이것을 우주로 확대하면 우주라는 몸은 그저 존재할 뿐이다. 우주 안에 있는 작은 행성에서 또 다른 행성까지의 거리는 광속도로 가야만 하는 시공간이 존재하지만 우주 전체의 입장에서는 그저 전체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세포일 뿐이다. 꿈속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다. 시간이라는 개념은 공간을 한정 지을 때 생기는 개념이다. 시공간을 초월한 영의 개념으로 들어가면 시간의 개념이 사라진다. 영의 차원에서는 부분의식이 아닌 전체의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것이 꿈속에서 줄거리가 시간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것이 먼저인지 저것이 먼저인지 헷갈리지만 꿈의 발생은 시간순이 아니라 동시 발생적이다. 꿈속에서는 사건과 사건이 시간순으로 흐르지 않고 그 순간에 모두 존재하는 필름과 같다. 필름을 한 컷씩 돌려볼 때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발생하지만 필름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전체 화면 속에 모두 존재하는 것과 같다. 꿈은 이미지와 상징으로 나타난다. 우리의 다쳐온 몸은 육체의식을 바탕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그동안 배운 지식, 교육, 관념 등이 자아의 에고가 되어 하나의 관념의 틀을 형성해버렸기 때문이다. 이 관념의 틀은 육체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두터운 보호막이 되어간다. 관념의 틀은 전체의식인 다차원적인 몸을 육체로부터 분리시키고 육체의 경계를 형성한다. 즉 관념이 시공간을 형성하는 것이다. 관념은 물질 매트릭스를 유지하고 지키는 스미스와 같다. 이것이 현실 의식에서 다차원 의식으로의 전이가 힘든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꿈은 육체가 잠들고 현실 의식이 차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차원 의식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관념은 꿈을 왜곡시킨다. 꿈의 이미지와 상징들을 현실 의식을 가지고 분석하려다 보면 어느새 그 의미는 변이되고 퇴색되어 본래 의미가 아닌 인간의 관념에 끼워 맞춘 관념의 덩어리를 창조하게 된다. 꿈은 전체적인 감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꿈의 이미지나 상징 조각들은 현실 의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주 잊어버리고 기억나지 않는 것이다. 즉 우리의 관념이 다차원 세계를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꿈속에서의 현실은 어찌 보면 비상식적이고 허무맹랑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처럼 보일지 모르나 여기에는 많은 상징적인 요소들이 감춰져 있다. 꿈의 이미지와 상징들은 스토리로 이어지기보다는 조각조각 단편으로 나타나 뒤죽박죽 섞이기 일쑤이다. 겹겹이 양파처럼 쌓여있는 다차원 의식 정보에 부분적으로 접속되기 때문이다. 컴퓨터를 정리할 때 자료 폴더를 잠깐 열어본 후 자료를 분리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것처럼 인간의 뇌 또한 자면서 하루 동안 받아들인 정보들을 분류하여 저장할 것은 저장하고 버릴 것은 버리면서 작업을 하는 것이다. 그 과정이 꿈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꿈은 이미지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파동에 의한 느낌이 이미지화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즉 어떤 파동을 이해하기 위해 상징적인 이미지가 등장하는 것이다. 그 파동에 가장 적합한 이미지로 변형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소리를 이미지로 변환하는 것과 비슷하고도 할 수 있다. 꿈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파동으로 느끼는 것이다. 느낀다는 것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가 배워온 지식이나 의식적 관념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느낌, 그 자체로 전체와 연결되는 것이다. 꿈과 텔레파시. 텔레파시란 사람과 사람이 동시적으로 통하는 마음이다.
이심전심이라는 말처럼 상대의 마음을 읽는 방법이다.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냥 느껴지는 것이다. 보내고자 하는 마음과 받고자 하는 마음이 통로를 만들듯 텔레파시는 통하는 것이다. 전화를 걸었는데 상대가 받지 않으면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듯이 받고자 하는 사람 또한 열려있는 상태여야 한다. 우리는 이런 텔레파시를 본인도 모르게 쓰고 있다. 사랑하는 연인끼리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연 상태에서 이 텔레파시는 잘 통한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쪽이 마음을 닫아버리거나 다른 쪽으로 관심을 쏟는다면 어느덧 텔레파시는 통하지 않게 된다. 연결이 끊어진 것이다. 한마디로 텔레파시는 쌍방향 통신수단이다. 텔레파시는 생각이 아니라 파동으로 느끼는 것이다. 생각이나 관념으로 추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며 마음을 열어야 텔레파시가 통한다. 자연은 항상 열려 있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것이다. 꿈속에서 우리는 텔레파시를 이용한다. 어떤 행동과 상대의 마음 등을 그냥 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외국인, 심지어 외계인과도 서로 대화가 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꿈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꿈속에 나오는 이미지 느낌 살피기. 꿈속에서 나는 1인칭이기도 하고 관찰자 입장이 되기도 하고 관찰자이다가 주인공이 되기도 한다. 즉 전체에 관여할 수가 있는 것이다. 나라는 이미지 혹은 꿈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은 우리가 사물을 보는 것과는 다르다. 꿈속에서의 인물은 이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기 때문이다. 눈으로 보는 것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은 다르다. 눈에 그려진 상대의 모습과 이미지로 그려지는 상대의 모습을 생각해보라. 예를 들어 엄마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느낌이 있다. 물론 엄마란 느낌은 자신의 엄마 모습으로 형성된다. 엄마 했을 때 엄마의 느낌이란 따뜻하게 보호하고 사랑해주는 이런 느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엄마와의 관계성으로 인해 왜곡된 엄마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나 일반적인 엄마의 그 느낌을 떠올리면 된다. 꿈속에서는 상대방의 얼굴이 정확히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는 꿈속의 사람이 그 사람이란 걸 안다. 즉 느낌과 파동으로 인지를 하기 때문이다. 무슨 옷을 입었고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는 기억나지 않아도 그 사람이라는 것을 단지 느낄 뿐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만지고 접하는 사물에는 우리의 에너지가 스며드는데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들은 자신만의 익숙한 느낌이 있다. 가령 똑같은 물건이라도 나의 에너지가 배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있다. 생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느낌으로 아는 것이다. 꿈속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무슨 차를 타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냥 에너지이고 상징이기 때문이다. 꿈속 이미지는 관념이 탈피된 세계이다. 꿈에서는 이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는 사람 같기도 한데 모르는 사람이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꿈속에 나타나는 인물의 에너지를 최대한 이미지화시켜서 현실에서 비슷한 인물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 사람과의 관계성 혹은 카르마적인 부분을 걷어내고 순수하게 처음 그 느낌을 잡아보기 바란다. 예를 들어 연예인이 나왔는데 이상하게 얼굴이 다른 듯 느껴진다면 어떤 신에너지의 모양새를 자신이 보고 익히 알고 있는 이미지로 변환하여 나타내주기 때문에 비슷한 느낌의 연예인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상대의 이미지가 왜곡되거나 이상하게 보인다면 상대 자체가 그렇다기보다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기운 에너지가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생각의 왜곡을 뜻한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상한 모습이나 행동을 하면서 나왔다면 겉으로는 평범하게 보일지라도
그 사람의 생각은 결코 평범하지는 않다는 의미이다. 현실에서와는 달리 꿈에서 이상한 머리 모양을 하고 나온다면 그 사람의 생각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일반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또한 멀쩡한 사람이 장애인으로 나온다면 의식적인 불균형 상태를 나타내주는 것이다. 꿈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적이며 통합적으로 나타난다. 이 우주는 과거, 현재, 미래가 통합된 전체 의식이다.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꿈속에 다시 나타나는 것은 과거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와 문제점들을 현재로 가져와 문제를 풀고 있는 것이며 미래에 만들어야 할 나의 모습을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가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는 시간은 과거 시간의 종합이며 지금의 선택은 미래를 결정짓는다. 우리의 다차원 몸은 부분적인 동시에 전체적이다. 육체는 부분적이나 영인 멘탈체는 전체적이다. 영혼은 아스트랄체, 영은 멘탈체이다. 또한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며 영혼들이 모여 영의 바다를 만든다. 영혼은 하나이지만 육체는 다른 모습, 다른 환경, 다른 시대에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며 영혼의 진화를 이루어가고 있다. 전체와 하나를 이루고 있는 영에는 전체의 정보가 들어있다. 또한 영은 시간과 공간을 아울러 과거, 현재, 미래가 들어있으며 전체의 의식이기도 하다. 과거를 지금 순간으로 가져와 치유하다. 우리 몸 안에 각인된 과거 전생의 단편 조각들은 바닷속 부유물이 수면 위로 올라오듯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의식의 표면으로 기억의 파편들이 떠오르기도 한다. 우리는 바다 표면에 떠오른 것만을 인식할 수 있다. 바다 위로 떠오른 기억의 파편은 과거 어느 시점의 나의 모습이거나 과거에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다. 이러한 기억들이 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무의식 속에서 표면의식으로 가져와 처리를 하는 중이다. 즉 과거에 처리되지 못한 정보를 지금이라는 현재에서 치유하고 정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이런 작업은 현재 깨달음의 과정 속에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가져오게 된다. 전체의 다차원 자아를 통합하는 데 있어서 치유되지 못한 과거의 기억은 현재 시점에서 치유되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현재의 자아를 바라볼 수 있다. 미래를 보고 현실을 선택하다. 꿈은 나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의 정보이다. 비록 내가 꿈을 꾸었을지라도 서로 연결된 다차원 연결망을 타고 무의식의 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미래에 관한 정보는 우리 영혼이 나아가는 진화의 방향을 알려준다. 거대한 흐름 속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고 현재의 선택을 바꾸면 다른 평행 우주가 펼쳐진다. 우리는 꿈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미래를 미리 체험해 보기도 한다. 결국 꿈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힌트로 영적인 소스를 제공한다. 꿈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지만 중요한 힌트는 매번 던져주고 있다. 나라는 자아. 바다가 강물로 갈라지듯 전체 영은 우리의 영혼으로 갈라진다. 영혼의 중심핵은 물질을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하기에 물질적인 육체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나라는 이름을 가진 세포들이 나라는 의식을 만들어내기에 나라는 육체로 인식을 하는 것이다. 나라는 자아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다른 인생, 다른 삶이 펼쳐진다. 나라는 자아가 하나의 개체로서의 큰 나와 작은 나로 나뉘었듯이 작은 하나인 나라는 개체는 전체 영의 일부분으로 표현된 것이다. 반대로 육체를 입은 영혼이 체험한 경험들은 다시 영의 정보 바닷속으로 통합, 흡수된다. 나라는 개체는 전체 영의 통로이다. 영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 통로는 항상 깨끗하게 비워둬야 한다.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비워줘야 한다.
이렇게 하나의 통로로서 육체라는 그릇을 가지고 이 지구에서의 역할이 끝나면 우리의 작은 나는 큰 나와 하나가 된다. 즉, 강물이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우리는 각각의 용기에 분리되어 담겨졌을 뿐, 그 근원은 하나이다. 뿌리에서 나온 가지가 꽃을 피우고 난 뒤, 체험의 정보는 다시 가지를 타고 뿌리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지구는 체험의 장이기도 하다. 전체 우주를 이해하고 보이지 않는 다차원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살짝 곁눈으로 무의식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꿈이란 전체 흐름의 방향을 잡기 위한 나침반 역할을 한다. 안 좋은 흐름의 꿈은 미리 대비하고 조심하면 되고, 좋은 꿈은 기대와 희망의 걸음으로 삼으면 된다. 꿈을 통해 내 에너지를 점검하고 현재의 흐름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꿈은 나를 알아가는 최상의 도구가 된다. 잠에 대한 고찰. 건강은 육체적 건강을 비롯하여 세 개의 에너지체, 육체, 아스트랄체, 멘탈체가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한다. 세 개의 에너지체가 균형을 이루면 육체의 건강은 자연히 회복하게 되어 있다. 세 개의 몸이란 육체, 아스트랄체, 멘탈체를 이야기한다. 다시 말해 영과 혼이 균형을 이루면 육체의 건강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이야기이다. 우리의 육체는 뇌의 신호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몸은 그대로 영향을 받는다. 나의 육체를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운전자는 나의 의식으로 비유를 할 수 있다. 운전하는 자가 자동차를 제대로 운전을 해야 하듯 내 의식이 내 육체를 잘 컨트롤해야 건강할 수 있다. 생각 파동의 힘은 막강하다. 생각이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무 효과도 없는 알약을 몸에 좋아지는 약이라고 굳게 믿고 알약을 먹으면 몸이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듯, 혹은 교도소에서 내일 사형에 처해지는 죄수의 머리가 하얗게 새는 것이라든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육체는 그대로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 잠은 육체가 생각의 파동에서 벗어나 쉴 수 있는 시간이다. 의식적인 생각에 영향을 받지 않고 육체가 자연 회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잘 때이다. 자는 동안 우리의 육체는 아스트랄체와 살짝 분리된 채로 아스트랄체가 우주 에너지를 받아들여 충전을 하는 동안 육체는 생각의 지배에서 벗어나 비로소 쉴 수 있는 것이다. 낮 시간 동안 받아들인 정보를 자는 시간 동안 정리하고 낮에 방전된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 바로 자는 시간이다. 오감의 감각을 닫고 생각을 멈추면 우리의 육체는 충전에 들어간다. 꿈은 멘탈체와의 접촉, 꿈, 아스트랄체의 접촉, 꿈이 약간 다르게 나타난다. 멘탈체 접촉 꿈은 상징 이미지가 더 난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육체의식으로 가져오기가 힘들고 기억하기도 힘들다. 깨어나서 어떤 느낌 정도로 기억할 수 있다. 반면에 아스트랄체에 접속한 꿈은 비교적 이미지가 선명하고 기억이 잘 난다. 중요한 메시지의 꿈은 새벽에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 생각이나 걱정이 많은 경우 꿈에서도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현실적인 스트레스는 꿈속에 반영이 되고 꿈속에서조차 걱정하는 꿈으로 변형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는 잠자는 시간만큼은 모든 생각과 걱정에서 해방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편안한 숙면을 취해야 한다. 그런데 실상 걱정이나 생각이 많으면 쉽게 잠들 수 없다. 의식이 계속해서 활동하려 하기 때문에 쉽게 잠이 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걱정이 많으면 불면증이 생기기 쉽다. 또한 현실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의 경우 자기 전 화두처럼 남겨둔다면 꿈속에서 정보를 끌어올 수도 있다. 나의 경우는 자기 직전 풀리지 않는 문제를 화두로 남겨두고 잔다. 그러면 자는 동안 비몽사몽간에 그 문제를 떠올리게 되고
꿈속에서 실마리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았다. 데자뷰와 트랜스 현상. 처음 겪는 경험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본 것 같은 혹은 경험한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나 환상에 빠지는 현상을 데자뷰라고 한다. 이러한 경험은 누구나 한 번씩 해본 경험일 것이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왠지 모르게 아는 것만 같은 느낌. 처음 한 행동인데 전에 이미 했던 일 같은 느낌. 혹은 꿈에서 본 듯한 느낌. 전에 와봤던 것만 같은 장소. 이러한 느낌은 느낌의 감이라서 사실 이론적, 논리적으로 해석할 순 없지만 주관적인 느낌에 가깝다. 직관이나 직감이 발달된 운해형 사람들이 느낌의 감이 잘 발달되어 있다. 운해는 전체 의식과 연결되어 있고 좌뇌는 부분 의식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인간의 두뇌가 잠시 전체 의식과 연결될 때 이러한 기시감을 더 잘 느낀다. 찰나의 순간, 전체와 하나 될 때 전체를 아는 느낌. 마치 꿈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 막상 현실로 돌아오면 도대체 기억이 나지 않는 것처럼. 전체 의식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는 무의식이기도 하다. 이러한 데자뷰 현상 중 가장 잘 접속되는 부분이 바로 전생 코드이다. 어떤 상황에 접했을 때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 찰나의 순간에 전체 의식에 접속되었기 때문에 나의 전생 코드의 조각이 스쳐가듯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의 영혼 속에 저장되어 있는 전생의 기억 조각들이 맞추어질 때 혹은 업력에 이끌려 상대에게 끌려 들어갈 때 마치 볼트와 너트가 조합되듯 에너지 조각이 맞추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때 상대도 나도 동시에 느끼면 통 하는 느낌이 드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자주 겪는 사람은 자기 의식이 떨어진 상태에서 전체 의식에 접속이 될 때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트랜스 상태에 걸렸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트랜스 상태는 영의식 상태이다. 마치 의식의 스위치가 꺼지고 비몽, 사몽 간의 상태로 접속하는 것이다. 이때 현실의 의식은 사라지고 영의식 상태로 접근한다. 호흡은 느려지고 의식은 가라앉으며 정지에 가까운 상태에 도달한다. 이성적, 논리적 상태가 아닌 3차원과 4차원의 경계에서 트랜스 상태가 이루어진다. 이른바 신에너지가 실린 사람들이 이 트랜스 상태에 잘 걸린다. 신에너지가 점점 발현되기 시작하면 관념의 보호막이 붕괴되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현실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다. 현실과 망상 사이의 경계에서 허우적거리게 된다. 데자뷰는 일반 사람에게 해당되는 찰나의 순간, 전체 에너지와의 접속을 말한다. 어떤 사람을 볼 때 언젠가 만난 적이 있던 사람처럼 느껴진다면 전생에 인연일 경우가 많다. 또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일을 예전에 이미 겪은 느낌을 느꼈다면 전생의 행동이 현생에서 반복된 경우이다. 우리 인간은 반복된 행위 속에서 깨달음을 인지할 때까지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 깨닫는 순간이 행위를 멈추는 순간이다. 가위 눌림과 유체 이탈. 의식은 깨어 있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가위 눌림, 수면 마비증이라고 한다. 가위 눌림은 주로 사춘기 시절에 잘 발생하곤 한다. 검은 가위가 무겁게 짓누르는 느낌이라서 가위 눌림이라는 용어를 쓴다. 가위 눌림은 아이에서 어른으로 가는 길목에서 육체적, 의식적 변형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과 의례이기도 하다. 가위 눌림은 유체 이탈 전 단계로 육체와 의식의 분리에서 오는 현상이다. 나의 경우 살짝 잠이 들었다가 깰 때 몸의 의식은 깨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아스트랄 의식이 육체 의식으로 넘어오는 순간에 많이 발생했다. 이때 손끝의 의식은 살아있기 때문에 손가락을 까딱까딱하면 서서히 손끝으로부터 의식을 되찾는다.
의식이 돌아온 이후 불을 켜놓은 채 잠이 들면 과위 눌림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 몸의 의식이 깨어나지 않은 채 육체와 아스트랄체가 분리된 상태에서 아스트랄 의식이 깨어나면 이때 유체 이탈이 발생하곤 한다. 이때 유체 이탈이 발생하곤 한다. 육체와 아스트랄체가 일치될 때 비로소 육체에 의식이 들어온다. 그런데 아스트랄체가 육체와 분리된 상태로 의식이 깨게 되면 우리의 의식은 붕 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육체를 바라보는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 아스트랄체와 육체가 합해질 때 약간 뜬 상태에서 의식이 깨어나게 되면 가위 눌림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때는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고 무언가 커다란 무게가 내 육체를 짓누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가위 눌림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는 육체가 상당히 피곤할 때 혹은 몸이 아프거나 약할 때 주로 발생이 되며 건강한 잠을 자는 경우에는 발생 빈도가 드물다. 또한 지기가 안 좋거나 수맥이 흐르는 곳도 가위 눌림이 많다. 가위 눌림이 사춘기 때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정신은 아직 아이인데 몸은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육체와 의식 간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분리감 때문이다. 즉, 이 시기에 육체와 아스트랄체의 분리 현상이 자주 찾아온다. 아이 때는 아스트랄체가 육체에 완전히 일치되지 않은 상태로 우주 생명 에너지를 받아들여 보호막을 형성한다. 그러나 사춘기가 되고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아스트랄체는 더 땅으로, 바닥으로, 육체 쪽으로 당겨지게 된다. 이 시기에 아스트랄체 에너지는 성센터까지 안착하게 된다. 그렇게 아스트랄체가 완전히 육체에 합일하게 되면 육체 속으로 아스트랄체의 기억이 각인되게 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카르마가 작동하게 된다. 아스트랄체에 각인화되어 있던 카르마의 기억이 육체 세포 속에 스며들면서 개인의 카르마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